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사태 원인과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장님 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모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그 선대위 내분 사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특히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에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뭐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임 위원장님도 국민의힘 전신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자유한국당 또 비대위원장님도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신가요? 네. 이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예.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염려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 세대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저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 이게 역시 젊은이니까 저런 일을 하는구나, 세대가 달라졌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당이 국민의힘 전신이긴 하지만 뿌리가 거기니까. 예, 그렇죠. 당이 다 망가졌을 때 이제 가가지고 어떻든 당을 추스리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까지 제가 역할을 했던 이제 사람으로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원 이상으로 그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시겠죠. 왜 예. 그러겠습니까? 어떻든 다 망했던 당인데 이게 내가 살려냈다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 당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 박사님 아시는 대로 제가 1996년에 그때는 한나라당 때였습니다만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예. 그때가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나라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줄곧 여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권당이었거든요. 예. 근데 모처럼 정권을 뺏겼을 때예요, 사실. 예. 야당을 할 때예요. 예.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할 때인데, 그때도 이 차떼기 당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당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선은 한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거 도저히 이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별히 무슨 한나라당은 성나라당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당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강재섭 대표가 그때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그때 이제 공약이 윤리위원장을 일부에서 데려와서 당에 한번 그 질서를 새로 세워보겠다. 이제 그래서 그 공약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떻게 뽑혀서 그때도 정말 여러 차례 망설이다가 이제 부득이어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윤리위원장 일을 한 2년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사람들이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제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당의 질서가 잡히고 정권 창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렇죠. 정권 창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윤리위원장이 있기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리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이었다면 이준석 제명했을 것 같습니다. 징계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말이죠.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예. 모든 그 공직은 내려놓고 당무만 하겠다, 대표만 하겠다 예, 이러잖아요. 그렇고 있습니다. 이게 철없는 얘기입니다. 아, 당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인 그 권력 집단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당의 그 당 대표의 책임이 뭡니까? 권력을 찾아오는 일에 권력을 가져오는 일에 권력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당 대표가 해야 됩니다. 맨 당무입니다. 앞장에 서야 할 사람이죠. 아니 지금 당 대표의 당무가 뭡니까? 지금 더군다나 대선을 앞에 두고 7, 80일 앞에 두고서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거를 해서 권력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게 당무입니다. 예. 당무가 어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자기는 당무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선거에서 정권을 찾아오는 것 말고 해야 될 대표로서의 당무가, 정당 대표의 당무가 뭐가 있습니까? 뭐 무슨 세미나라든가 무슨 협회에 무슨 창립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그런 축사하는 거 그걸 지금 당무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특별히 선거 시즌에는 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당의 존립 목적이 그거거든요. 당대표라는 게 그런 거는 게 당대표거든요. 당무가 그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당무만 하겠다? 선거에 관련된 건 다 그만두겠다? 나는 이거는 이미 당대표를 스스로 그만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사표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선거 난 관여하겠다 그 얘기는 뭐 당대표 안 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표가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대표 선거를 할 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준석 대표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 기억이 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선거를 지휘해야 될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당대표나 선출하는 당대표는 선거 해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분이 선거에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아무것도 경력이 자기 없는 사람. 선거는 있었죠. 3번 떨어진 선거를 했으니까. 그게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그럼요. 전국 단위 선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천양제차죠. 그렇지요. 그런데 선거를 한 번도 전국 단위로 선거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선거를 지휘한다? 이건 안 된다. 평상시 같으면은 젊은 사람으로 쇄신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뽑는 거, 난 그건 굉장히 좋은 모험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나 이 선거 때는 아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게 뭡니까? 선거라는 건요, 이게 여러 사람들을, 여러 세력들을 함께 아우르고 모으는 일을 모아져야 그게 선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보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중도 세력도 데려와야 되는 거고요. 또 요새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데 이 세대도 여러 세대를 다 데려야 되거든요. 요새는 같은 세대 중에서도 성인식 문제가 다르더라고요. 네, 페미니즘 문제가. 그 양쪽 사람들을 다 데려야지 한쪽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 나이 든 사람, 이 사람들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또 종교도 여러 종교 갈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아서 하나 어울려져야 세력을 다 끌어모아야 사실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은 이게 사실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세력들을 서로 아우르고 조정을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당대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위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그게 좀 그렇게 그런 그 인간관계 지혜가 좀 부족하죠.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이게 짧으니까 나이가 그래도 좀 들어야 이 사람 저 사람 좀 이런저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이들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젊은이만 가지고 선거 이기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이준석 대표가 특별히 그 성 문제에 대해서는 또 특별 입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20대 이대 남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은 또 이대 여들에게는 굉장히 또 좀 뭐 거부 반응이 있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애당초 이준석 대표가 이 시점에 이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건 부적합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당원들이나 당원들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으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느냐. 참 그런 거를 원망을 뭐 늦었지만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36세 영선 대표를 뽑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그 전신을 다 포함해서 너무 기득권에 젖어 있고 웰빙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저런 정말 30대 참신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좀 쇄신해 주기를 기대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구도상으로 볼 때도 아무래도 후보는 뭐 5, 60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0, 30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오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선거 대선전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거 구도도 깨져버리고 또 당 쇄신도 뭐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리스크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뭐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젊은이로 생각을 한다면은 저렇게 경박한 처신을 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무도 몰랐겠죠. 이 얘기를 좀 안 들어준다. 그러면 내 권리가 무시당했으니까 나는 그만둬버리겠어. 뭐 이거 애들 생태 쓰는 것도 아니고 몽리를 부려도 그렇게 부릴 지금 또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처신이 가볍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저는 볼 때 보통 일반적인 젊은이들 저렇게 안 합니다. 뭐 나이가 젊어서 글쎄, 저도 얘기할 수도 이해가 안 없어요. 가요. 나이가 네. 젊어서 저렇다. 나이 젊으면 다 저렇게 경박하고 저렇게 합니까? 철없이 합니까? 예. 네?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나이 탓은 할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의 이제 성격, 캐릭터의 문제일 거로 이제 보기는 봅니다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무슨 선거는 자기는 관여 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나가서 논평을 하는 거예요. 논평을. 그게 선거에 관여하는 거지 뭡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지? 선대위는 뭐 해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게 선거를 관여하는 거지. 무슨 뭐 상임선대위원장만 안 하면은 선거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빠져서 이게 당의 유익이 되고 대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을 위해서 그만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명백백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선거를 좀 방해하는 결과로밖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거를 방해하는 결과로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물러났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뒤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온갖 언론이라는 것은 다 나가가지고 가서 하는 일이 윤석열 난타하는 것이고 그렇죠. 선대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일어난 것인지 저 사람이 정말 국민의힘 당 대표인지가 구분이 안 갈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조금 좀 깊이 스스로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세 달 후에 일어날 일,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자기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첫째로 우선은 선거를 당대표로 있으면서 나는 선거에 관여 안 하겠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당대표로 있는 한은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저거는. 예? 그 말 자체가 저게 잘못된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말인 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말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로 선대위원장을 그만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정말로 그만두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은 본인이나 개인도 점점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게요. 저는 이번 이 일이 이준석 대표 나이도 좀 젊은데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정치 인생에 상당한 그런 좀 위험한 그런 일을 스스로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이번에 대통령 선거 윤석열이 졌다. 그러면 그 핑계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자기에게는 조금 뭐 불명예스럽겠지만 그런데 조금 불명예스러워요. 공적 1호가 될 겁니다. 이준석이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뭐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좀 추측하기는 이번 지더라도 뭐 벌써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방선거는 자기가 대표로서 책임지고 할 수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꿈 같은 소리죠.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대표를 더군다나 회방을 놓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저런 대표를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그걸 놔둘 당이 어디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또 설사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애매긴 사람을 당대표로 존중을 해서 같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아니, 그러고 뭐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정권을 찾아온다. 뭐 그러면은 그 정권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 텐데, 예? 선거 승리에 대한 지분이 있었을 텐데, 이준석이 주장할 수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게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뭐, 정신이 어디 나가는지,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저 사람. 그러니까요. 보니까. 나이가 36이고, 그래도 정치판에서 10여 년 이상을 활동을 했다면은 나름대로 지각이 있을 법한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네. 지난 그 당대표 경선 때는 참 이준석 이런 분도 괜찮겠다 해갖고 저도 좀 어떻게 보면은 지원도 좀 여기서 네. 뭐 제가 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방송에서도 좀 응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웰빙 체제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당대표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무슨 전에 중2병이라고 누가 그랬었던데 예. 이게 함량미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동아일보도 인터뷰하고 어디 뭐 KBS인가 어디 뭐 라디오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는 그 조수진 단장이 그렇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좀 들이받았고 조수진 그 공보단장 그만뒀습니다만은 좀 과한 언사를 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잘랐다. 나를 무시한 거다. 그리고 이 얘기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그 윤핵관이 이제 이준석이가 지칭하는 것은 장제원이에요. 장제원이가 왜 떠들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당대표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따뜻거리기도 하고 또 좀 야단도 치면서 또 문제가 더 확대될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김정인 총괄위원장이든 윤석열 후보도 만나서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윤핵관이 좀 문제가 됩니다. 팔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오버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거 좀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은 윤석열이가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요. 이게 정당 문화라는 거는 공무원 조직이나 일반 뭐 계급 사회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요. 예? 무슨 그렇게 뭐 상관이다, 뭐 윗사람이다. 그럼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일종의 뭐 동지적인 그런 그 결사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당대표도 하는 거고 어떤 때는 뭐 하다가 또 뭐 당대표다가 뭐 밑에 내려가서 뭐 하고 이게 정당 아닙니까?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젊은 사람이 관료적이잖아요. 예? 우선 그런 거고. 아니 전문 꼰대가 됐다고 지금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꼰대도 안 그래요. 꼰대도.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무슨 뭐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식으로
김종인 그 어른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혼내기도 하고 질서를 잡고 나이도 있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또 자리가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그 후보를 빼놓고는 제일 어른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해야 될 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조수진 의원하고 충돌했던 그 자리에도 김종인 그 위원장이 사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충돌은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들이냐? 어? 조 의원이 잘못했으면 조 의원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과해라. 어? 이러고 또, 뭐 이준석이 나가서 저런다 하더라도 좀,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당대표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러느냐. 이러고 뭐 나무래가지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근히 무슨 편드는 것처럼 이걸 하니, 이게 사실은 말리는 시어머니, 어떻게 뭐 그런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둘이 짜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또 그런 나자면 그런 거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요. 아니, 중앙선대 위원장을 그만두려고, 상임위원장을 그만두려고 그러면 당연히 후보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예. 그것도 본인도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수진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모의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생각하지 말고, 아니, 자기도 후보에게 의논해야 되는데 왜 총괄선대위원장하고만 의논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말은 뭐 윤석열이 만나자고 해도 자기는 안 만날 거다. 아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자기네 당의 대선 후보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명색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대표 한다면서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안 만나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 맞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정말 무슨 큰 노선이라든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수진이가 좀 대들었다. 또 장재원이가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인데 자기를 씻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게 이 대선이라는 더군다나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 앞에는 정말 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애들 장난도 그런 짓은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이가 지금 자기가 세를 잡기 위해서 이준석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판을 엎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또 나올 법도 해요. 나올 법이 아니라 그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그 객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수진 의원이 그렇게 한 거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무언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뭐 선대위원장을 그만둬? 그러면은 사라져야지. 사람들 눈에, 언론에도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선거운동대로 네거티브죠. 이재명이가 저쪽에서 하는 네거티브보다는 더 심한 네거티브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선을 망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거예요, 지금. 내가 국민을 배신하는 거라니까요. 예. 네거티브도 이런 네거티브가 없어요. 이게 선거운동인지 뭡니까, 이게? 예?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저러는 거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교활한 거죠.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활하고 정치를 배워도 저렇게 잘못 배웠습니까? 이거 참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고 박사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뭐 학수고대 그러니까요. 내년 3월 9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니까요. 예, 피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아니 이준석이 네 놈이 뭔데 도대체가 이 나라의 역사를 이 국민들의 이런 그 일에 이렇게 염장을 지르느냐? 김종인은 뭐 하는 사람이 당신들이 뭔데 도대체 이 나라를 이 당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냐? 그런 말을 정말 혼자라도 자다가도 이게 벌떡 일어나고 나게 된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 김종인, 이준석이 뭔데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정권 교체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마 이준석이는 이번에도 이렇게 뛰쳐나가면은 윤석열이가 다시 무릎 꿇고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럴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윤석열 후보 측도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래가지고는 다시 잡으려면 또 진짜 이제 본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면 그걸로 끝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문제는 후보가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데
계속 밖에 나가서 이 당과 후보를 난타를 하고 있는 이게 정말 도대체 무슨 당이 저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제명했다, 예. 징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도 좀 딱하기는 해요. 뭐 바꿔 생각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내치자니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요. 내치자니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선거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데, 이게 그렇다고 저거 두자니 저러고 다니니 저거를 참 윤석열 후보도 이러지도 못하고 아니 뭐 저러지도 입을 못하고. 꼬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어떡하냐. 제가 대표라는데 또 네. 얼마나 또 우리나라 언론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저런 사람을 계속해서 데려다가 인터뷰해서 대문짝만하게 싣고 뭐 방송마다 데려가다가 얘기하고, 아니 뭐 흥미진진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준석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에요 지금. 그런 셈이. 선거운동을 똑똑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기가 막힌 일이죠. 헛웃음이 이게. 나네요. 기가 헛웃음이 막힌 일이죠. 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거 이대로 이제 가지고 해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법이 어떻든 간에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뭐 말로 얘기를 해줘요. 말로 이거 할 테면 제대로 똑바로 들어와서 하고 밖에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당원들도 좀 나서고 국회의원들도 좀 나서고 해가지고 이준석 결국은 뭐 윤석열 후보가 하기보다는 이 당원들이든지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되고, 당의 원로라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아니 괜히 뭐 때때로 뭐 보니까 무슨 뭐 상임 고문회의 한다고 뭐 어디 좋은 호텔에 가서 음식도 잘 먹더만, 먹지만 말고 밥값도 좀 해야지. 이런 때 뭐라고 좀 모여가지고 이준석을 좀 나무라든지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로도 그렇지만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또 이런 때 유승민 의원 등 좀 이 정치 경험이 많고 대선까지도 다 치러본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든가 뭐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 부추겨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망하면은 자기들한테 차차기에 기회가 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과연 그런 이거를- 면에서는 홍준표 의원도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아니 정말로 나는 지금 하는 일을 보면서 홍준표 이제 정치 접은 모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정치를 접지 않고 그거 5년이면 5년 금방 가는데, 자기가 또 무슨 얼굴을 들고 이 당에 대해서 내가 후보 되겠다고 나서고 자기를 지지해달라 도와달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청년들 몇 사람이 하는 모양인데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가지고 대통령 다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정말로 다음에 정치적인 미래를 기약한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을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제일 앞장서서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앉아가지고서 뭐 고소하다 하는 듯이 저러고 앉았으니, 사실은 홍준표, 김종인, 이준석도 이준석이지만은 이 두 사람이, 이 신우이들이 참 이게 참 얄밉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예? 얼핏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완전히 아주 그냥 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탁 뭘 내놔. 그러려고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뭘 내놓을까요? 내놓을 수 있는 게,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당신이다. 그걸 내놓나요? 뭐를 내놓나요? 아니죠. 내각의 지분을 절반을 내놓으라든가, 무슨 자기 총리는 내가 하겠다든가, 뭐, 정치에서 뒤에서 그런 거래들을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무슨 홍준표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건 뭐 안철수, 뭐 다른 사람들하고 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이 네? 다 계산이 다르니까요. 자기들은 또 자기들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할 거라는, 정권 교체가 될 거라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재인 뭐 5년 동안 다 망쳐놨지. 예. 지금 뭐 민심이 다 바닥이지. 어떻든 뭐 55%, 60% 정권 교체를 예. 지금 열망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호사다마라고 말이에요. 이런 좋은 일에 이런 바가 꼈네요.